이준석 바람이랄까요? 이준석 현상이 민주당도 덮친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설마 이준석이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띵 하고 맞은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여당 대권 주자들도 뭐 이렇게 축하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속으로는 야 이대로 가다가 내년 대선도 지겠는데 모두 다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특히 그중에서 586 이 사람들이 카르텔을 확 형성해 갖고 지금까지 해먹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심장에다 비수 꽂은 거 아닌가요? 이준석이가?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이요. 원래는 청년 정치를 외친 게 민주당이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 청년 정치하면서 민주당 내에 당 내에 청년당을 만들겠다. 예. 또는 그 청년 정치 발전 기금 있잖아요. 이걸 이게 조성하겠다. 또는 이제 그 청년 의무 공천하겠다. 이런 데 별의별 공약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실천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제 누가 뭐래도 586 이인영, 임종석 있잖아요. 우상호. 우상호는 이제 부동산 문제로 쫓겨나게 됐지만 이런 데 586 주사파의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 있잖아요. 거기에 청년 정치가 못 됐거든요. 그 점에서 이제 저는 오히려 야당이 일단 이제 청년 정치 바람을 일궈온 건 잘 된 거고요. 아마 여당을 보면 이제 그 이재명이는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본인은 이게 내가 이낙연이나 정세균보다는 젊고 이러니까 이게 그 이준석이 된 건 내한테는 더 가야겠나. 왜 이낙연 정세균보다는 내가 젊으니까. 이렇게 오판하면서 뭐 약간 긴장되는 것처럼 엄살을 피우고 뭐 약간 긴장은 된다 말하면서 엄살을 피웠잖아요. 근데 저는 이재명도 구시대 인물이에요. 그렇죠. 한참 구시대 인물이에요. 이재명이도 이미.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이재명도요, 이준석 바람과 연계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박용진 같은 사람도 또 있잖아요. 진짜 젊은 70년대생도 있잖아요. 박용진이가 이제 최근 여론조사에 정세균을 앞질러 가지고 3위로 떠오른 게 2번이나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상당히 민주당 내에도 오히려 이게 그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까지 썰어버리는 이런 게 바람이 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도 일종의 세대 교체 바람이 확 쓰나미처럼 밀려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사실은 당대표, 원내대표, 송영길, 윤호중 다 이런 사람들도 586 운동권 뭐 핵심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주변 운동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86들이 한 몇십 년을 이 우리 정치판을 특히 야당 지금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 야당 정치판을 이끌어왔고 이 운동권 정치를 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50대, 60대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여당에서도 지금 세대교체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 그 여파를 타고 지금 박용진 의원이 깜짝 3위까지 이렇게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선 기획단장이라든가 원래는 좀 우상호, 사선 이런 사람으로 대충 내정을 해놨는데 이거 안 되겠다. 기획단장부터 30대로 그래갖고 뭐 이동학 최고위원이라 할까? 뭐 39세 뭐 이런 사람이라든가 당직들도 좀 젊은 사람으로 바꾸자. 그런데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재보선 이후 뭐 초선들이 좀 바른 말 쓴소리를 했다가 초선 오적으로 몰려갖고 박살이 났는데 대깨문들이 가만 놔둘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은 쉽지 않다 봐요. 민주당은 이게 그 초선 젊은 층들이요. 더 심한 게 대깨문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그 총선에서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탄돌이라고 있어요. 탄돌이. 예, 탄돌이죠. 탄핵 사태로 이게 여론이 노무현 쪽으로 우호적으로 동정 여론이 갔죠. 그래서 이게 그 까면 안 되는데 노무현에 대한 동정 여론 때문에 뺏지 다른 사람을 탄돌이라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민주당의 초선들은 제가 보기에 전부 코돌입니다. 코돌이 있잖아. 코로나 때문에 이게 깜깜이 선거되고 막 하면서 또 이게 돈 선거 뿌리면서 까면 안 되는데 문재인, 대깨문 이게 좀 지지하면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이게 뺏지 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청돌이도 많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요. 무슨 행정관, 비서관 했다고 해갖고 전부 한 30명 정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김남국, 뭐 김용민,
뭐 청년위원장 장경태 전부 이게 젊은 사람들이 더 때문이에요. 이래가지고 이게 뭐 바람이 세대교체 되겠습니까? 박용진은 박사님도 이게 MBN에서 우리 박용진은 방송을 같이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근데 박용진은 극소수 중에 극소수 비주류입니다. 뭐 2년만 보면 이게 뭐 이번에 경제개혁 3법 있잖아, 기업. 네. 삼성 공격하고 2년 보면 상당히 좌파예요. 근데 극소수 중에 극소수인데 이런 사람 이게 보십시오. 금태섭이나 조응천 있잖아. 이게 뭐 조금밖에. 그러니까요. 조금밖에가 전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금태섭이는 이게 당을 나왔고 조응천에도 이게 뭐 지금 곧 쫓겨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민주당은 깃발을 들 사람이 없고요. 아마 이제 박용진가 깜짝 사면했지만 그러는 게 이준석 그 돌풍 바람처럼요. 이렇게 돌풍으로는 좀 이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기존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 라인 있잖아. 하다못해 또 추미애까지 좀 대선 출마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런 걸 뚫고 박용진가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경선은 또 막상 들어가면은 지난번에 국민의힘 경선 때도 이준석 지금은 대표가 됐습니다만 전 최고위원이 뭐 경선에 나온다니까 다들 코웃음 쳤잖아. 자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 뭐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 그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바람이 또 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모릅니다. 과거에 노무현 바람 누가 알았습니까? 광주에서 한번 호남에서 뒤집으면서 완전 대선판을 휘저어버렸고 그 결국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민주당도 뭐 경선 연기론이 상당히 힘을 받는 분위기입니다만은 10여 명이 지금 대선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1일 전후에서 뭐 몇몇 분이 아마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한 대로 당초는 경선 연기론이 힘을 받지를 못했는데 이런 이준석 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9월 달에 경선을 한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못할 것이다. 당분간은 이준석 바람이 계속 불어갈 것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9월부터 국민의힘은 딱 경선에 들어가는데 대선까지 뭐 올 거냐. 이런 그 여론이 상당히 당내에서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초선 재선들은 물론이고 당내에 있는 그 권리당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깨문들도 너무 빠르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이제 그 이재명 빼고는 박사님이 이제 그 심용이랬잖아요. 뭐 잠룡들 다 포함하면 심용은 되죠. 심용. 아마 이제 그 중에 그 9명은 전부 이게 연기론이죠. 왜? 지금 이게 붙으면 이재명한테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슈를 만들어가 역전시키기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9명 플러스 송영길 있죠. 송영길도 이게 내심은 연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송영길.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계에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계 중에 대표적으로 현근택 변호사라고 있죠. 방송도 많이 하고 상근 부대변인 했던 옛날에 추미애도 변호했었죠. 현근택 변호사가 근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원칙의 문제니까 절대 변경하면 안 된다. 아마 이제 이재명 계의 그 뜻에 따라서.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이게 민주당의 상당 부분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에게 이재명 쪽에 많이 갖다 붙었어요. 그게 바로 이해찬 전의 효과라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정철 효과도 있잖아. 결국 이해찬, 양정철 이런 데 효과로 이재명 쪽에 상당히 줄을 쓴 사람이 많잖아. 이런 상태에서 이게 이재명이가 강력하게 반발하면 그러면 이게 바꿀 명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천재지변이 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불리하니까 룰 연기하자. 이게 명분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당을 깨지 않고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원래대로 이게 그 9월 달에 가고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처럼 국민의 관심도 못 끌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재명이 역전시키기 어렵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가 후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이쪽은 막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시정이죠. 국민의힘의 시간이에요. 드라마틱한 경선이 계속돼.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이쪽하고 더블 스코어에서 차이나. 그러면 이게 저쪽에서는 다시 이게 후보 바꾸자. 이재명 안 되겠다.
이까지는 제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 근데 뭐 옛날에 노무현도 그렇게 시달렸잖아. 근데 노무현은 의혹적 그때 되긴 됐지만 이재명은 되기는 쉽지 않아요. 따라서는 상당히 그 이후까지는 불을 보듯 명약 관한데 아마 이제 그 이재명 쪽에서는 절대 양보 안 할. 이게 미루는 순간에 완전히 새가 저쪽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로 예정되지 않아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같은 경우는 친노 세력들이 그 당시 당의 중심 세력을 이뤘기 때문에 좀 오락가락은 했습니다만 결국 후보가 됐지만 이재명은 당의 중심 세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해찬이라든가 그런 세력들이 붙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른바 친문의 대다수는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돼가지고 지지율이 쑥 빠진다. 도저히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한다면 저쪽에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근데 없죠. 그 당을 안 깨고야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안 깨고는 이게 후보 교체가 불가능하니 그럼 이게 대분열이 되니까 앞으로 이게 그 흥미진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최근에 뭐 언론 인터뷰를 열심히 하고 SNS를 하면서 뭐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악담이랄까 뭐 막말 정도를 넘어서 지금 악담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본인도 이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곧 하겠다 뭐 그런 정도까지 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보면 조금 이게 얼마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약간 주춤한 적이 있었죠. 네. 얼마 전에. 근데 이번에는 또 리얼미터 조사 역사상 한 35%의 최대 지지율을 윤석열 총장이 얻은 게 있잖아요. 예. 지금 윤 총장이 좀 이게 주춤할 때마다 그 날개를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그 달리는 호랑이잖아요. 예.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달아주면 날아가거든요. 이게 달아주는 게 3명이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그 조국이가 달아줬어요. 조국의 시간. 예. 이런 이제 그 잉크로 쓴 거짓말 있잖아.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윤 총장 공격하다 보니까 윤 총장 지지율이 떴죠. 그 다음에 달아준 게 김진욱입니다. 김진욱이 공수처장이 말도 안 되는 게 제 땅 3땅 해가지고 뭐 옵티머스 전파 진흥원 있잖아. 예. 옵티머스 사건을 부실하게 했니? 또는 이게 한명숙 그 모해 위정 사건 있죠. 예. 그때 임원정 검사 있잖아. 뭐 감찰을 막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걸로 이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니까 지지율이 또 떴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역시 이게 추미애입니다. 추미애가 얼마 전에는 윤석열 총장 보고 악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악마. 정치 검사가 곧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 해갖고 악마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이제 그 뭐 윤석열이는 완전히 조국의 10분의 1만 검증해도 빵빵한 풍선이 터져버린다. MBN에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워낙에 그 하자가 많아가 조국의 10분의 1만 검증해도 풍선이 터져버린다. 막 이런 식으로 악담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악마 발언할 때 제가 TV조선 그때 나갔거든요. 예. 그때 뭐라 했냐면 추미애는 윤석열을 악마라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 측에 누구 만났더니 추미애를 천사로 보더라. 뭐냐면 이게 추미애가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땡큐지. 추미애 없었으면 오늘 윤석열 없습니다. 추미애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윤석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항상 이 윤 총장이 주춤할 때마다 동력을 실어주고 날개를 달아주는 게 조국 추미애인데 뭐 지금 이게 또 이렇게 해주니까 대다수의 국민은 조국의 10분을만 검증해도 뭐 윤석열이가 터진다. 이건 누가 믿겠어요. 따라서 저는 상당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추미애를 추다르크로 보고 있더라고. 땡큐죠. 예. 추땡큐야. 그러니까요. 지금 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저희 자유파의 후보들 있잖아요. 예. 뭐 원희룡이든 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후보들요. 다른 후보들이 너무 추미애 조국을 싫어해요. 저 맨날 윤석열만 띄워주니까. 저 조국 추미애만 없었으면 게임이 됩니다. 근데 조국 추미애가 전폭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해 주니까 다른 대선 후보들은 뭘 이슈해가지고 선거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실제 원희룡 지사는 뭐 가지고 선거운동 합니까? 전부 이게 조국 추미애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저희 자유파의 경쟁을 좀 제한하는 이런 데 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참 여성의 한이라는 게 온열 서리발이 내린다고 그랬는데 윤추 대전에서 완패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한이 그냥 가슴에 확
맺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13일에 부산에서 개국본이라고 있죠. 개국본. 네, 그러니까요. 서초동 집회를 추진했던 사람들인데 그때는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든지 요새는 개혁 무슨 국민운동본부로 이름을 이렇게 또 포장을 바꿨던데 거기 부산 본부가 뭐 출범을 했던 모양. 거기 추미애 전 장관이 참석해서 아마 추미애 그 지지자들이 손 피켓 뭐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우리가 추미애다 이렇게 하면서 막 외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뛴다 이렇게 했는데 저 문재인이가 가덕도 가면서 가덕도를 보니까 가슴이 뛴다 뭐 그랬는데 아주 심장이 뛴다면서 곧 대권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각에서는 여기서 잘 안 될 것 같으면은 열린민주당 그쪽으로 나와서 무조건 자기는 대선에 나가고 윤석열을 박살을 낸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도 들려요. 아, 그럼요. 결국 이제 추미애가요. 원래는 이제 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김남국이가 사회도 보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뜻이 뭐냐 하면 더러운 진흙탕 싸움은 개처럼 우리가 싸울 테니까 대통령은 깨끗하게 개혁하십시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이름을 개싸움에서 개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에게 개혁 국민운동본부 이래 만들어간데 영남 지역 추미애 고향이 원래 대구죠. 네. 대구의 그 세탁소집의 딸입니다. 셋째 딸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한번 세탁해보라고 정치 문식 있잖아. 근데 깨끗한 물로 세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나라를 똥물로 오염된 물로 세탁을 해버려가지고 참 이게 심각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가 그 영남 발대식을 보고 야 우리가 추미애다. 거기 그 손 피켓과 외침에 심장이 뛴다. 이러면서 나와요 추미애, 뭐 사랑해요 추미애 이런 데 여러 가지 문구를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정직한 땀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세상에 참여하겠다. 정직한 땀이 공정한 대접을 받는 세상. 그럼 이게 조국이부터 비판해야죠. 그렇죠. 조국이 딸 아들이 정직한 땀을 흘려가지고 공정하게 들어갔습니까? 전부 이게 위조 스펙을 다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추미애 아들은 정직한 땀으로 공정하게 했습니까? 황제 휴가 별로 아프지도 않은 거 가지고 이게 휴가를 얼마 써가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까? 예. 이게 본인들 행태부터 돌아봐야지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추미애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대깨문들이 뭐 개싸움 밀어줘봤자 희망이 없잖아. 근데 그 열린민주당은 최강욱이가 지금 당선 무용 받았죠. 옛날에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네. 조국이 위조해 준 걸로. 네. 근데 열린민주당에 가면 최강욱이도 있고 황희석이도 있고 뭐 많잖아. 예, 자기 김의겸이도 편들이 있고. 많죠. 예. 그거는 이게 후보 다른 당상이잖아. 그래서 거기 후보 돼가지고 그러면 이게 민주당 이재명이 하고 1대1로 다시 붙자. 그럼 이길 수도 있어요. 이재명이 날 지지 떨어지고. 예. 그러니까 추미애의 전략은 차라리 이게 열린민주당 가서 후보가 되고 최종 순간에 늦게 가가지고 이재명이 지지 떨어질 때 그때 1대1로 단일화하자. 단일화하자. 이 전략을 쓰고 있다는 말이 지금 뭐 여의도 정가에서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나 추미애도 꼼수를 부리는 데는 아주 단수가 높죠. 예, 그렇습니다. 몇 선 의원입니까? 5선을 했죠. 거기다가 당 대표까지 했는데 정치판 읽는 데는 그래도 일가견이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추미애가 만약에 이재명을 단일화 과정에서 이기고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된다면 이쪽에서는 땡큐죠. 땡큐. 그건 이제 땅 짓고 헤엄치기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정동영, 이명박 차이보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예.